안녕하세요. 더 스마트하게 건축하고 더 따뜻한 집에서 살며 집에 투자한 모든 금액에서 진정한 가치를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장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겨울이고 밖에는 칼바람이 땅을 휩쓸고 있으며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여러분 동네의 모든 집주인들은 또 다른 난방비 청구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집 내부는 공기가 일정하고 편안하며 따뜻합니다. 시끄러운 보일러도 열 펌프의 윙윙거리는 소리도 타는 연료 냄새도 몇 분마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비싼 시스템도 없습니다. 오직 조용하고 믿을 수 있는 따뜻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환상처럼 들릴 것이고 호화로운 친환경 주택이나 고급 건축 실험 또는 평범한 가족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예산으로 지어진 집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오래된 지식의 재발견. 하지만 진실이 그보다 훨씬 단순하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난방 전략 중 하나가 사실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스마트한 방법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1세기 이상 존재해온 건축 아이디어를 탐구해 봅니다. 그것은 기초 물리학, 스마트한 디자인, 그리고 자연에 맞서 싸우는 대신 자연과 함께 일하는 재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난방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며 복잡한 기계 장치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도 연료나 전기에 대한 끝없는 갈구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용적인 가정을 꿈꾸고 더 나은 건축 방법을 연구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를 중요시하고 공과금을 줄이고 싶거나 단순히 편안함을 위해서는 항상 매달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지친 분이라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래된 지식, 견고한 건축,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디자인을 결합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신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이 이 모든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 67만 5천 원의 이중벽 시스템. 우리는 약 67만 5천 원이 드는 이른바 이중벽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하기엔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벽과 햇빛, 그리고 집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패시브 난방 개념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작동하는지, 현실적인 예산으로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 건축계에서 왜 이토록 언급하는 사람이 적은지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남향벽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개념의 이면에 있는 역사, 물리학, 그리고 건축 논리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고 실용적인 건축, 탄력적인 디자인,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잊혀진 건축 지식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으로 1881년의 특허.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어둠 속으로 밀려났는지 이해하려면 18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는 전문 건축가, 엔지니어 또는 발명가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미국 메인주 출신의 동물학자인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에서 시작되는데 그는 집보다는 조개를 연구하는 것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일본을 여행하던 중 모스는 혹독한 겨울 동안 전통 가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방이 추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보일러나 타는 연료, 그 역할을 하는 기계적인 난방 시스템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방이 따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과하고 어두운 표면이 그 에너지를 흡수하여 열로 변환했으며 가벼운 보호층이 그 열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공기가 따뜻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갔고 아래에서 더 차가운 공기를 끌어당겨 모터나 팬 없이 오직 물리학만으로 스스로 끊임없는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스는 자신이 본 것에 매료되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881년 4월 5일, 그는 놀랍도록 단순한 난방기에 대한 미국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남향벽에 장착된 유리로 덮인 상자로 내부 표면은 어둡고 위아래에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 사이폰 터모사이폰이라고 부르는 원리를 이용하여 공기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우아하고 실용적이었으며 시대를 훨씬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석 연료가 현대 난방을 지배하기 시작할 무렵에 등장했습니다. 모스의 특허가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석탄과 석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실패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거대 건축회사와 산업계가 사람들을 연료에 의존하게 만들 더 많은 자본과 영향력,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트럼프 벽의 탄생. 수십 년 동안 그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 받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1964년 추운 프랑스 피레네 산맥에서 물리학자 펠릭스 트롬비와 건축가 자크 미셸 작 미셸이 잊혀진 그 개념을 다시 가져와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스의 원래 디자인이 가진 주요 약점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해가 빛날 때는 작동했지만 해가 지고 나면 열도 함께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그 단순함에 있어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리 뒤에 빈 공간을 두는 대신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외부를 어두운 색으로 칠한 콘크리트나 벽돌로 만든 거대한 조적벽을 그곳에 배치했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얇은 재료와 달리 조적벽은 열 질량 thermal mass입니다.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저장한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방출합니다. 즉, 낮 동안 태양이 벽을 충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저장된 열이 안쪽으로 이동하여 생활 공간으로 복사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오에 데워진 벽이 밤늦게까지, 즉 집의 난방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유용한 열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롬브 벽 트롬비 월루로 알려지게 되었고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태양열 난방이 효과적이기 위해 반드시 즉각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리, 공기층, 그리고 제대로 설계된 열 질량 벽만 있으면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대까지 난방을 지연시키고 제어하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트롬브와 미셸은 기계적인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집이 난방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패시브, 태양광 디자인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스템의 작동 원리. 이제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했으니 실용적인 차원으로 넘어가 이 보일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남양벽에서 시작하는데 그곳이 겨울철 유용한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벽 위에 투명한 외장재를 덧댑니다. 보통 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며 그 뒤에는 가능한 한 많은 태양 에너지를 포착하기 위해 어두운 색의 흡수 표면을 사용합니다. 햇빛이 투명한 층을 통과하여 어두운 표면에 닿으면 열로 변환됩니다. 그 열은 유리와 벽 사이의 공기층에 축적됩니다. 가열된 공기는 가벼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아래쪽과 위쪽의 환기구를 통해 방 안에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빨려 들어가 통로에서 가열된 후 위쪽을 통해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열 사이폰 효과로 팬도 모터도 없이 무료로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크기가 중요합니다. 공기층은 약 5, 10cm일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너무 좁으면 공기가 제대로 이동할 수 없고 너무 넓으면 열이 너무 많이 손실됩니다. 하지만 비율이 맞으면 그 결과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투리 나무, 투명 필름, 금속 캔을 사용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간단한 태양광 공기 패널을 만들고도 몹시 추운 날에 놀라울 정도로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계처럼 작동하는 벽을 짓는 것입니다. 배치가 잘 된 몇 개의 패널만 있으면 햇빛과 스마트한 디자인만으로도 집의 난방 수요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벽 하나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고 나면 다음 질문은 뻔합니다. 집 전체를 똑같은 원리로 설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중 외피 주택 Double Envelope House이 등장합니다. 열을 모으는 단일 벽 대신 단열된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의 두 겹으로 설계되고 그 사이에 공기층이 흐르도록 건물을 짓습니다. 그 공간은 열과 공기 흐름을 위한 연속적인 통로 역할을 하여 집 자체를 패시브 기후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말 미국 에너지부는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실제 시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콜로라도 광업대학교 컬로라도 스쿨 오브 마인스에서 나왔는데 댄 하인 박사와 그의 팀은 실물 크기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모니터링했습니다. 여러 번의 난방 시즌 동안 측정된 데이터에 따르면 화창한 겨울날 그 공기층은 매우 높은 온도에 도달할 수 있었고 자연적인 공기 흐름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팬이나 펌프, 기존 보일러 없이도 그 열을
집안 곳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인근의 일반 주택보다 난방 연료를 극적으로 적게 소비했으며 패시브 디자인이 서류상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난방 부하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추진력을 얻고 있을 무렵 패시브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고 그 작업의 상당 부분은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성능이 허구였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집을 짓는 것을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똑똑한 시청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7월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벽이 겨울에 그렇게 많은 열을 모을 수 있다면 여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 패시브 태양광 디자인이 진정한 스마트함을 보여줍니다. 잘 설계된 시스템은 단방향이 아니며 냉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한 기하학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하늘 낮게 떠 있으므로 그 광선이 남향 수직벽을 직접 비춥니다. 여름에는 해가 훨씬 더 높이 뜹니다. 즉, 제대로 된 크기의 지붕 처마, 차양, 심지어 덩굴로 덮인 퍼걸러조차도 높이 뜬 여름 햇빛이 벽에 닿기 전에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사광선이 없으면 열 유입도 없습니다. 겨울에 당신을 위해 일했던 바로 그 벽이 여름에는 그저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기구를 열고 내부 환기구를 닫음으로써 벽은 난방기에서 환기 모터로 변신합니다. 공기층에 공기가 가열되면 밖으로 배출되고 대신 집의 그늘진 부분이나 지하 튜브 냉각 시스템에서 더 차가운 공기를 끌어옵니다. 결코 고장나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필요 없으며 월말에 청구서도 보내지 않는 해결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코앞에 있었던 논리를 재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밀폐된 상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환경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독립성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남향벽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와 실용적인 건축이 혼합된 이 내용이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집에 이 벽을 지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까지 스마트하게 건축하고 의미 있게 살며 용기를 잃지 마세요.